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독자, 시청자 여러분. 어제 4.12 재보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흔히 이 종편 이 브로커들이 얘기하는 여론과는 전혀 판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편 등등 기존 언론에서 이 결과를 제대로 분석 보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떠든 거와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하여튼 이런 결과인데요. TK 지역에서는 이른바 지탄받는 친박 중심의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석권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부산, 경남과 충청 수도권에서는 역시 이 자유한국당과 이 민주당이 각축을 벌였고,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약간 좀 앞서 있는, 그리고 탄핵의 주역인 김무성, 유승민의 바른정당은 완전히 몰락해버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하죠? 박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친박이라는 게 내세워 오면 완전히 이건 선거를 치를 수도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떠들어댔는데 실제 친박이 다 승리를 휩쓸었는데요. 저는 전체 결과보다도요, 경북 상주 의성 재보선 결과만 봐도 이거는 자유한국당, 지금 정우택, 홍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완전히 탄핵 반대를 알려온 태극기 부대의 승리라는 게 바로 입증이 됩니다. 자, 이 선거에서요, 투표율이 54% 나왔습니다. 평일 재보선 투표율로는 역사상 최다. 정말 많이 나온 거예요. 이 대선 앞두고 재보선 별로 홍보도 안 됐고, 그리고 경북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선거가 하나였기 때문에 보도도 거의 안 되지 않았습니다. 역대 재보선 사상 최다의 투표자가 참여했고,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이분은 사실은 이 최순실 사건에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총선 때 이제 끝나고 이 청와대 이제 수습 차원에서 들어가자마자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내부적으로 수습을 하고 이른바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자진 사퇴해버렸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이분은 이제 사실 최순실 게이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이분이 청와대 정무수석 하기 전에도 박 대통령의 정무특보였고 대표적인 친박 인사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 이 박 대통령의 정무수석이죠. 그리고 선거를 치를 때도 박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선거를 치러서 득표율이 47%입니다. 47%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고, 차점자가 성윤환 전 의원이라고, 이분은 친박연대 국회의원 소속입니다. 원래 친박연대로 국회의원이 됐었거든요. 이분이 29%.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한 후보가 한 20%대 나왔고, 탄핵의 주범인 바른정당 후보는 5%. 그러니까 사상 최대의 투표율 상황에서 김재원, 성윤환이라는 이른바 친박이 77% 득표율을 얻어버린 겁니다. 이 경북 상주에서. 그리고 나머지 기초의원부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유한국당이 다 휩쓸어버렸는데, 이게 별로 뭘 의미하냐. 제가 지난 국회 조원진 후보와의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빠져있다고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박근혜 둘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대선에 투표한 사람들 내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난 대선 때 누굴 찍었습니까? 박근혜, 문재인이 5대5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여론조사면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한 75, 박근혜 25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즉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여론조사에 지금 안 잡히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갔냐 했는데, 저는 이번 경북 상주 이 재보선 때
거의 다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동안 여론조사에 안 잡혔던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이른바 김재원 수석과 성윤한 친박 후보에다가 몰표를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종편 이 포털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경북 상주라는 곳은 정말 도심도 아닌데 그 국민들이 사기 탄핵의 진실을 알고 표로 사기 탄핵 세력을 완전히 심판해버린 거죠. 이게 제가 국회 세미나 때 이론적으로는 사기 탄핵만 제대로 알려주면 충분히 대선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이번 재보선 때 드러난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제가 이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자, 국민들 4명 중에 1명만 이 사기 탄핵의 진실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야, 이거 탄핵은 좀 여러 가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구나. 4명 중에 1명만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면요, 사기 탄핵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은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언론 저렇죠, 여론조사 저렇죠. 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투표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4명 중에 1명만 이 진실을 알고 있어도요, 이 사람들이 투표로 나가게 되면요, 4명 중에 1명이면 25%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 투표율이 뭐 한 70% 나온다 그러면 이제 투표율이 이쪽이 좀 높을 테니까 뭐 투표율이 한 35%에서 40%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득표율이 사기 탄핵을 밝히겠다는 후보 쪽에. 그러면 문재인 안철수랑 3파전에도 이길 수 있지 않냐. 이게 이론적인 분석이었는데 이번 재보선 보십시오. 뭐 경북 상주니까 그렇지만은 77% 득표율을 얻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럼 이 힘이 지금 작은 거냐? 이걸 지금 어느 언론사도 지금 분석을 못 해주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 근데 역시 정치인들이 참 빨라요. 이 언론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 홍준표 후보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자, 이 재보선 승리는 역시 자기의 승리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 엄동설 안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던 애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태극기 든지 11월 달부터 따지면 4월까지 5개월째 들고 있는데 이분 지금 대선 후보 출마한 지가 거의 한 이제 2달째 되죠. 이제 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든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지금 오늘 처음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 야당 중진 의원의 3년에 걸친 기획 탄핵설이 회자되고 있어 과연 박근혜 탄핵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바른정당이죠. 바른정당의 김성태라는 그 김무성 오른팔이 이 탄핵은 안민석이라는 그 민주당 의원이 3년 동안 기획을 했다고 떠든 방송 내용을 지난주 우리 대한문 태극기 집회 때 탄기구에서 영상으로 틀었거든요. 그걸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극기 집회 때 우리가 터트려가지고 이 화제가 되는 거를 이분이 이제 또 뒤늦게 그걸 지금 베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권해야 이러한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준표를 찍어주십시오. 자, 이 페이스북 내용 뭐 제가 미디어치에도 기사화했는데 이거 뭐 대한문 집회 연사 수준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이 얘기 지금 대한문 집회에서 연사들하고 그 차이가 없습니다. 태극기 국민들이 탄핵의 진실을 알리는데 엄동설안에 노력을 해서 이 정도 알려진 거고, 그로 인해서 숨어있다는 샤이 보수가 나와서 재보선에서 사기 탄핵 세력을 심판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박근혜 사기 탄핵의 진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촉구되고 우리가 대선을 승리해야지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거 저보고 지금 대한문 집회 나가서 얘기해라도 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걸 홍준표 후보가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환호해야 될까요? 이 사람 이렇게 나왔다고? 이 사람이요, 딱 3일 전에
지금부터 3일 전에 임진각에서 공식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건요, 개인 페이스북이고요. 3일 전에 떠들어댄 거는 임진각에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호소문입니다. 거기다 뭐라고 떠들었냐면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실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구속되었습니다. 사법적 판단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3일 전에 얘기했던 홍준표 씨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 모든 정치적 혼란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됐고 법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 제끼고 가자, 박근혜는. 그러면서 다음에 이어진 얘기는 보수 대통합을 해달라. 보수 대통합. 보수 대통합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승민 얘기하는 거 맞죠? 유승민 얘기하는 거죠. 유승민과 통합을 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됐고 법의 심판 받을 거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유승민 우리하고 합쳐달라. 이거 지금 30일 전에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3일 전에 한 얘기입니다. 3일 전에. 그러면 지금 이분 얘기를 섞어봅시다. 3일 전 얘기하고 지금 얘기를 섞어봅시다. 탄핵의 제1등 공신은 김무성, 유승민입니다. 2등 공신은 안철수입니다. 3등 공신이 문재인이에요. 그건 탄핵되는 과정에서 가장 세게 주장한 순서고 표의 구성상 유승민, 김무성의 배신이었었으면은 안철수, 문재인이 아무리 날뛰어도 탄핵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김무성, 유승민이 탄핵의 1등 공신인데 홍준표 씨 얘기는 유승민이라는 사기 탄핵의 영웅과 손을 잡고 탄핵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정성이 있을까요, 이게? 이게 이 사람 말 믿고, 야, 홍준표가 이 탄핵의 진실을 밝혀주겠지?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 아직까지도 이분 유승민과의 단일화 포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탄핵의 진실을 밝힌다. 이게 갑자기 그냥 벼락치기로 나 오늘부터 탄핵 진실 밝힐게. 이게 되는 문제입니까? 얼마나 이 사기극이 복잡하게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태블릿 PC 조작 걸려있죠. 고영태 이 기획, 이 녹취한 2,000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파악하고 있어야죠.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과정 다 파악하고 있어야죠. 최순실 재판 과정 다 파악하고 있어야죠. 이 문서만도 수만 건이 되는. 지금 미디어워치가 사실은 지금 탄핵에 대한 백서 기획을 지금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엄두가 안 나요. 제가 지금 이 백서를 쓰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납니다. 엄두가. 이걸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지만 대선에서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유승민이든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의 사기 탄핵의 역할들을 짚으면서 선거를 이기고 진실을 알리고 대선을 이기는 과정에서 이미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짓거라면 밝힐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대선 과정에서 이게 밝혀져야 되는데 절반 이상은 이걸 홍준표 씨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해가지고 밝혀내겠다? 안 되죠. 이거 벼락치기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이거. 이 태극기 전사들 저는 좀 표현을 그렇게 쓸게요. 제가 굉장히 애매한데 태극기 국민들 그러면 태극기가 우리 국기인데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국민들은 뭐냐?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은 제가 태극전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태극전사들이 11월부터 지금 4월까지 매주 이 집회에 나오고 유튜브를 다 챙겨보고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버스 타고 올라오면서 또 토론을 하고 내려가면서 토론하고 엄청난 이 훈련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탄핵에 대한 사기성은 물론 정치 관련해서 수많은 이 5개월 동안 이른바 초강력 동계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에 어떻게 보면은 교관이 김진태 의원이나 조원진 의원 아니겠어요? 그런 수준 정도 됐을 때 나가서 대선에서 상대 후보들 놓고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있지 홍준표 씨가 어떻게 밝힙니까? 이미
대통령 버리고 하자고 호소문까지 온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홍준표 씨가 진정으로 태극 전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진정으로 탄핵 진실을 밝히겠다 그러면은 후보를 사퇴하고 태극신당의 조원진 후보를 지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맞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뭐 어쩌고 해도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데 누가 적임자입니까? 홍준표입니까? 조원진입니까? 이거는 맞잖아. 이건 홍준표 지지자들도 이건 인정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렇게 처절하게 쓸 정도면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사퇴하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리고 이 태극 전사들이 너무 고도로 훈련이 돼서 속여 넘길 수가 없어요. 속여 넘기고 싶어도. 홍준표 씨 지금까지 했던 발언, 지금 3일 전 발언뿐이 아니라 2월 말에도요. 2월 말이면 사기 탄핵이 다 입증됐던 상태입니다.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자진하야라고 떠들었습니다. 자진하야하라고. 2월 말에. 그리고 3월 넘어와서는 탄핵되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만하다.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다. 이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저만 알고 있습니까? 500만 태극전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뻔히 아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홍준표를 지지하고 해서 우리 뭉칩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냐는 거죠. 태극전사들이 고도로 훈련돼 있는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 청계천의 이 사탕파리나 이 보수파리들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몇몇 그 완장찬 사람이 이리로 갑시다 해서 가질 않습니다. 만약에 보수통합 그리고 진짜 탄핵의 진실 밝히려면요 홍준표 씨가 사퇴하는 거 말고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이제 뭐 제 당도 아니라 남의 정당이어서 뭐 사퇴를 강요하지 않겠지만은 그 진정성을 보여달라. 그리고 당장 그러면은 저 횃불당 있잖아요. 이미 12월 달에 하기로 했던 태블릿 PC 진상조사위원회 그거 임명진하고 정호택이가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홍준표 씨는 일단 그거부터 다시 발족시키고 고영태 일당의 음모 진상조사위원회 그거 다 발족시키고 말로 속이세요 하지 말고 일단 다 실천을 해라. 실천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이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지 경쟁을 하자. 경쟁하면서 가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 홍준표 씨의 말에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 없지만 이런 사람조차 이제 사기 탄핵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도록 우리 밑에서 쭉 있었던 정말 이 태극 전사들 애국 국민들이 표로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대선 때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깜짝 놀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열심히 뜁시다. 감사합니다.